번째는 스트레스를 좀 아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알았으니까 이 자리에서나마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두 스텝으로 우리가 진행할 거예요. 아이들이 7살 때까지 부모님한테 듣는 잔소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통계를 냈더니 한 7만 번이라 그래요. 7만 번. 부모님의 어떤 잔소리, 그것도 스트레스죠. 또 이제 학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공부해야 되지, 또 비교당하지, 뭐 해야 되지, 어딜 가야 되지, 그것도 스트레스고. 그러면 초중고 대학교까지 20년을 거쳐서 공부해서 나왔더니 그럼 스트레스 끝일까요? 아니에요. 또 직장 가면 또 직장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럼 이제 결혼하면 탈출구가 되겠지 하고 결혼을 따겠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이제 없나요? 아니요. 이제 그때부터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본격적인 인생의 스트레스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는 연습이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인생 스트레스가 열렸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몸이 떠날 때까지 그렇게 우리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오늘도 근데 저는 이런 걸 봤습니다.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날씨가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차가 막히니까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놀러 많이 가? 이 시간이 원래 막힌 시간이 아닌데 막 스트레스를 내면서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차를 보니까 음악 틀어놓고 룰루랄라 이렇게 하고 가고 계세요. 똑같은 길인데도 막히는 건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길이 막히고 있지만 한 사람은 계속 짜증을 내고 있고 한 사람은 막히니까 그냥 음악이나 틀어놓고 노래나 들으면서 가자 이렇게 신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주어지는 것은 거의 비슷한 실텐데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가 사실은 정말 스트레스가 강하냐 아니면 스트레스가 약하냐 라고 보실 수가 있으신다는 거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되세요. 뭐 너무 슬픔이 온다든지 화가 그냥 났다가 안 났다가 났다가 안 났다가 계속 그런다든지 뭐 신경 자꾸 예민해지신다든지 또 기분이 그냥 축 처지신다든지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은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신체적인 증상은 뭐 몸이 자꾸 긴장이 된다든지 어디가 쿡쿡 이렇게 통증이 있다든지 또 이런 거죠. 계속 무기력해지는 거. 예, 계속 내가 무기력해져요.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라고 보셔야 돼요. 또 이제 인지적인 걸 보면 이제 집중력도 떨어지고 뭐 걱정도 되고 하는데 이제 핵심이 요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사고. 예전에는 즐겁고 재미있게 했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즐겁지가 않고 재미가 없게 느껴지고 저거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 이게 지금 부정적 사고잖아요.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를 한번 잘 관찰해보세요. 자녀가 뭐 스트레스 검사 안 받아도 돼요. 우리 애가 막 계속해서 화를 냈다가 안 냈다가 냈다가 안 냈다가 이런다든지 엄마가 별소리를 안 했는데 자꾸 예민하게 군다든지 무기력해진다든지 애가 뭐 문제를 잘 풀었는데 어느 순간 계속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뭐 엄마한테 그거 했으면 뭐해 재미없어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한다든지 그러면은 우리 애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있구나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실 수도 있으시다는 거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계속 뭐 초조하고 불안해진다든지 뭐 술이나 담배에 자꾸 의존하게 된다든지.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내 감정, 생각, 또 뭐예요? 몸,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저렇게 변해간다. 그럼 이것 딱 보시면은 이렇게 되신 분 삶이 재밌겠습니까? 재미없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재미없다. 사는 게 재미없다. 이렇게 딱 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왔을 때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런 게 오면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몸과 마음에 조금 내가 지금 뭔가 이게 균형이 틀어져 있구나. 이게 삐뽀 신호를 줬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이제 돌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러고 있네 하고 발을 둥둥 이렇게 구르시라는 의미가 아니고 아, 지금 빨간불이 켜졌으니까 빨리 내가 이거 지금 이제 케어해야 되겠다. 돌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바꾸시라는 의미에서 좀 소개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또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스트레스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 거예요. 일일 수도 있고요. 뭐 재정적인 것일 수도 있겠죠. 또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예, 가정에서의 책임, 뭐 감정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한 4글자로 표현을 한다면 저는 하늘 좀 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 좀 봐. 예, 요즘 한 달간 너무 업무가 많아가지고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지금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느끼는 게 뭐냐면 집에서 제가 짜증을 조금 내요. 예, 정서가 자꾸 메말라져 가고, 예, 보통 같으면 별거 아닌 일도 속에서 탁 이렇게 받치려고 그러고, 예, 그래서 웬만한 거리를 좀 걸어가면서 하늘 좀 보고 다니는데, 우리 여기 선생님부터 한번. 강한 가족? 강한 가족. 내 말을 안 듣는 강한 가족. 아, 내 말을 안 듣는. 그게 제일 스트레스시다. 네 글자 독방 육아야. 독방 육아. 독방 육아. 네. 남편이 안 도와준다는 소리. 안 도와준다. 네. 좀 약간 저 스스로 완벽주의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잘 키워야 될 것 같고 뭔가가 잘못되면 다 내 책임인 것만 같고 그런 중압감도 있어요. 그럼 남편한테 이야기를 해 보셨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제 성격의 문제를? 문제예요. 아, 선생님의 성격? 네. 뭐가 문제시라는? 좀 내려놓으라는 거죠. 지금. 아, 내려놔라. 문제에 대한 집착이나 살림을 깨끗이 하고 완벽히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이제 저보고 상담 좀 받아보라고 할지.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어떤 감정이 탁 드세요? 그냥 내가 정말 문제인가? 이런 아하. 생각이 심각하게 들 때도 있고요. 또 우리 좀 피로 축적. 피로 축적.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우니까 네. 아주 피로가 축적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 어떤 이 신체적인 게 아니고 이 심리적인 피로가 축적되시는 네. 거죠? 네. 주로 이렇게 연인 사이에. 예. 자기 생각 안 하냐. 저는 나의 욕심. 나의 욕심. 네, 어떤 욕심일까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내가 욕심을 내고 마음을 부정적으로 먹으면 저는 바로 몸으로 긴장감을 느껴요. 아, 내가 그 욕심을 부렸구나.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면서 몸이 좀 불편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게 나의 욕심이라고까지 아실 정도면은 상당하시네요. 가불병정이라고 습사을사 뭐 그런 네. 입장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아하. 그러면 제가 갑이신가요, 어리신가요? 저는 의리입니다. 당연히 어리겠죠. 네. 우리 밑에 데리고 있는 직원들하고 네. 박사 직원들하고 트러블 생겼을 때 중간 입장에서 아하. 이게 좀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가지고 조율하시기가 참 어려우시겠습니다. 새로운 데 적응하는 게 조금 이제 새로운 이제 환경이다 보니까 그 조직이 완전히 다른 조직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이제 회사 생활들이 저한테는 약간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참 스트레스다. 저는 동기부여라고 했습니다. 동기부여요? 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 건강도 안 좋아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스트레스 안 받자는 생각을 하고 네네. 그걸 좀 즐겨보자.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좀 많이 좋아진 거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알아봤는데요. 보통 보면 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네, 선생님 말씀처럼 대부분 뭐 먹는다든지 매운 음식을 찾는다든지 또 뭐 노래를 시끄 부른다든지 뭐 스포츠 하는 데 가서 스포츠를 열심히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실 거예요, 그죠? 네, 쇼핑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과연 그렇게 해서 풀어지느냐?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시 잊어지는 상태. 예, 그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 스트레스를 잠시 잊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풀어진 건 아니다. 왜? 근본적으로 풀어졌다면 내가 그런 상태로 안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려면은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풀 수가 있어요. 내가 스트레스의 원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푼다고 하는 거는 이것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스트레스의 우리가 원인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다큐 뭐 동물의 왕국 이런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자가 막 있고 얼룩말이 탁 이렇게 있습니다. 얼룩말이 막 쫓기고 있어요. 사자가 나한테 다가올 때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겠죠, 얼룩말이. 근데 그 순간이 탁 지나가서 내가 도망을 갔어요. 사자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동물은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하고 대면했을 때는 완전한 스트레스 상태지만 거기에서 벗어나면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는 거는 방금 사자가 나를 잡아 먹으려고 했어. 내가 죽을 뻔했어.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일이 지나가도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계속 끌고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편한 감정 때문이라고 우리는 다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적인 불편함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불편한 감정. 그래서 이 불편한 감정을 그렇다면은 해소를 했을 때 내가 근본적으로 그 스트레스 상태에서 벗어나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쌓여있는 불편한 감정을 어쨌든 풀어내라. 이야기를 해서 푸시든 적으시면서 푸시든 이 단계가 먼저 선행이 안 되면은 뭐 먹기, 쇼핑하기, 잠자기 모든 것은 다 그냥 스트레스를 잊는 것이지 푸는 방법은 절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요걸 한번 이제 좀 보시겠어요? 생각 바꾸기. 첫 번째, 우리가 통중대경 이렇게 하는데 통제 가능한 일인가? 자, 쌤한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남편이 그러는 거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바라볼게요. 통제 가능한 일인가요? 안 되죠. 일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를 가능해요. 그렇죠. 예. 통제 가능한 일이 아니고 사실 통제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통제 불가능한 일인데 그거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겠죠. 예.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내가 이거는 통제할 수 없는 건데 통제할 수 없는 거를 통제하려고 지나치게 애를 쓴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내가 좀 컨트롤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가질 수가 있으시죠. 근데 안 될 확률이 많은 거를 지나치게 내가 하려고 애를 쓰면은 오히려 더 내가 심리적으로 마음이 상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 이걸 갈라서 통제 불가능한 일 같으면은 너무 내가 거기에 신경을 쓰지 말라. 그냥 탁 끊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그게 내 건강하고 바꿀 정도로 정말 중요한 건가? 그건 아니지 않는가? 그럼 내가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 않는 건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우리가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어요. 그 세 번째는 대안을 생각하는 거죠. 대안. 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 거는 내가 그거를 상처로 받아들일 거냐, 경험으로 받아들일 거냐, 그거 누구한테 달려 있습니까? 그건 나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말들을 자기한테 수시로 해준다는 거죠. 아까 우리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배우자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배우자가 나보고 집착을 좀 내려놓으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 힘이 들어서 한 건데. 근데 희한하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진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자꾸 느끼니까 내가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좋은 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 이거를 내가 인정을 자꾸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3가지 정도 쌓인 감정을 반드시 풀어야 되고 생각 바꾸기를 좀 하시고 평소에 밥 먹듯이 비타민 먹듯이 이런 말들을 나한테 중얼중얼 해주신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의 짐을 자꾸 도로 내는 방법이 자기한테 해줄 수 있는 우리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스트레스를 내가 다룰 때는 저는 이제 제안 드리고 싶은 건 한 10년간 이렇게 해보면서 감정을 먼저 좀 생각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이 있겠지만 감정을 먼저 생각해 주셔라. 그래서 나를 대할 때도 내가 어떤 감정이 지금 쌓여 있나 요거를 열쇠 삼아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또 다른 걸 알 수도 있고요. 또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를 우리가 대할 때도 저 사람 감정이 뭐가 쌓여 있지? 감정이 지금 뭐가 상해 있지? 그 감정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상대를 이해했을 때 더 정확한 우리는 해답을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것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춰가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내 건강과 바꿀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가는 거는 내가 스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는 나를 지키면서 그거를 같이 친구 삼아 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 감정의 마무리, 감정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난 삶이 아픈 것이 없어질 수도 있고
감정의 처리를 안 좋게 함에 따라서 좋았던 것도 우리는 굉장히 나쁘게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한테 질문을 던지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상처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하나의 경험으로 내가 받아들일 거냐? 나를 성장할 수 있는 경험으로 내가 받아들일 거냐? 예. 그걸 우리는 선택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힘은 이만큼 크다. 예. 절대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쌓여있는 감정을 먼저 좀 풀고 가시라는 것이 이번 우리가 이 강의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여기서 나의 쌓여있는 감정을 이야기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예전에는 크게 느꼈던 것이 별거 아니었구나. 내가 좀 창피하게 느꼈던 것이 뭐 그렇게 창피할 것이 아니구나. 이런 느낌으로 바뀌었을 때 스트레스가 풀어졌다라고 지금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제 말 이해가 되실까요? 네. 스트레스가 풀어졌냐 안 풀어졌냐는 어떻게 측정하느냐? 내가 해놓고도 찝찝해. 계속해서 뭔가 걸려. 그러면 풀었습니까? 잊기만 했습니까? 그냥 잊은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감정의 찝찝함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크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냥 그랬구나. 그냥 그게 나였고 그냥 그때 아팠었구나.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내가 감정이 풀어져서 흐뭇하게 볼 수 있으면, 좀 초연하게 볼 수 있으면 내 스트레스가 풀어졌다라고 우리는 자기를 평가하고 가실 수가 있으시다는 거죠. 유발 하랄이라고 이제 요즘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뜨는 이제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운 미래를 푸는 열쇠는 어디 있을까? 바로 그 핵심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아는 것, 그리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저는 핵심이 참 여기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안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자녀에 대해서 다 알고 모르시죠? 그죠? 나에 대해서 다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겠습니까? 근데 모르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오해가 될 수 있고 착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모르는 게 많으니까 내가 정말 사람을 만날 때마다 좀 배워야 되겠구나. 예, 그게 우리는 나를 비워놓고 나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없이 변화되는 미래에 자신을 고집하지 말고 내가 했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좀 변해야 되겠다. 상대 다른 것도 인정하고 내가 변해야 되겠다. 모르는 게 많으니까 난 좀 배우려고 해야 되겠다. 이런 유연한 사고를 가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정말 필요하다. 그 마인드업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분이 참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요거 하자는 거예요. 예, 요거에서 나의 뇌를 긍정의 뇌로 바꿔라.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좋은 어떤 테이프, 역경에서 어떻게 내가 대처해 나가는지 그 테이프를 넣어줘라. 그게 우리는 최고의 어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더한 선물이다.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